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시민단체 횡령 없나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1,500개 시민단체 보조금 받는데 회계 감사가 전무했다. 저는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에서 이 보조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시민단체가 운영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보조금을 받게 되고 자발적으로 꾸려갈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시민단체는 문을 닫아야 되죠. 과거에 제가 그나마 좀 가까운 정권이 출범하니까 저한테 청와대에서 사람이 왔어요.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단체로 등록하면 섭섭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좀 받게 도와주겠다. 네, 거절했어요. 지금 죽도록 고생해서 정권을 만들어 놓고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미래경영연구소나 이 당을 어렵게 끌어가고 있지만 두 군데 어디다 이 지원금 1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후원금도 1원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의 모든 말과 활동을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당비나 자발적 회비를 받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지속된 장기 탄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나 당을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탄압 많이 받은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탈탈 털어서 탄압을 하는데도 버티고 그리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민단체를 운영하는데 왜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돈 받아야 될 정도 되면 그건 사회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이 보조금 비리 윤미향 사태를 방지한다. 인수위의 회계 투명화 추진을 보고했답니다. 자, 감사원도 그간에 정권의 앞잡이처럼 눈치를 봤던 게 창피하겠죠. 그래도 문 정권에서 그나마 감사원이 제일 나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당한 거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저항도 하려 하고 감사원이 제일 그나마 나았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지금 인수위에 시민단체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를 그냥 뒤지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가 진정부 활동을 벌이면서 국고 보조금을 받고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돈벌레 시민운동가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돈과 하나는 시험 쳐서 공무원 될 능력은 안 되니까 낙하산으로 어공 한번 해보는 거, 또 잘하면 정치권이나 지자체에 가서 한 자리 꿰차는 거, 공기업 등에 한번 가거나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치죠. 그래서 한마디로 뜯어먹는 협찬 인생입니다. 그 협찬 인생의 최절정까지 갔던 사람이 재작년에 자살하는 걸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감사원은 인수위 보고에서 시민단체의 회계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의 회계 집행 처리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자문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추후 기부금까지 이를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향이가 정의연 이사장일 때 수억 원의 후원금과 보조금을 횡령을 했다라는 게 화제가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1월 달에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후에 인수위는 감사원 등의 투명화 방안을 갖다가 요구했고 감사원은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보조금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 집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77개 제외 공간의 감사를 전담할 부서를 감사원 안에 신설하겠다.
이제 이 뭐 대사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낭비하는 부분도 조사를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15,000개인데 행안부는 전체 시민단체의 10%의 보조금이 지불된다. 그래서 보조금 지불받는 단체가 1,500개 정도로 많아서 회계 감사가 전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연 같이 올해 그 터줏대감으로 들어앉은 윤미향이가 해먹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민단체와 정권의 유착도 그동안의 감사 무풍지대의 원인이에요.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 정권의 방침인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협동조합들이 정치권 언저리에 있던 자들에 의해서 운동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들이 수십억씩 보조금을 타가가는 거. 또 박원순이가 있던 10년간의 서울시의 보조금 지출이 5천억이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민단체가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 시민단체에 대한 정권의 돈 준 부분에 대한 통제, 그리고 뭐 후원금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마찬가지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만 두들겨 잡으면서 정부나 공무원들은 돈을 지 맘대로 쓴다. 지자체는 돈을 지 맘대로 쓴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 용산 이전도 돈을 지 맘대로 쓰는 대표적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진행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진짜 들어간 돈이 얼마고 그게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역대 보면 정권마다 희한한 짓거리를 해요. 자, 문 정권은 태양광이라는 희한한 짓거리를 해서 수조 원을 낭비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또 돈 낭비 엄청 했어요. 지역마다 만들었던 창조경제 혁신센터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요. 자,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이라고 돈 낭비했지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을 보면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돈 낭비하는 일들이 엄청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구식 관점으로 예산을 짜게 되면 한 30-40%의 예산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저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민간이 주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노인은 그야말로 복지 대상일 때 복지와 관련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그냥 조끼 입고 다니면서 하는 일도 없이 돈 주는 이런 거. 그건 노인이에요.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인이 정말로 수익 구조가 없고 그들이 가난하다면 그는 국가가 사회 보장으로 돌봐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식들이 용돈 줘야 될 걸 국가가 용돈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양쪽에서 용돈을 주고 있거나.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의 이 청사, 관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신축 등 이 정부기관을 새로 짓는 일은 완전히 금지시키고요. 또 정부기관 중에서 작은 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번에 세종에 이전할 때요. 정부기관들 중에 제대로 땅 없던 기관이 세종시에 그냥 땅을 사가지고 구획 정리해서 자기 건물을 가지는 기관들도 여러 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가 주택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요. 곳곳에 엄청난 땅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땅에 보면 이 온갖 지금 사실상 협회부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엊그제는 영등포 지나는데 조명협회가 있는데 그 주변 빌딩하고 구분해서 보니까 완전히 허물어져 가는 제일 낡은 빌딩. 도대체 조명협회 같은 경우에 전국의 협회를 한데 모아서 그 중에 칸을 하나 주고 나머지 협회의 건물과 땅들은 정부가 사들이든 그냥
받아서 거기에 원가 주택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 정부 관공서 산하기관 건물 신축을 못하게 하고 농협이라든지 정부 유관 기관들도 일체의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도로, 철도, 터널, 다리 더 이상은 안 만들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스톱되면서 국가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집 없는 국민들에게 원가로 집을 제공하도록 쓰여져야 되고 그래서 또 아주 힘든 사람을 돌보는 사회 보장으로 쓰여져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민단체를 통제하는 건 좋다. 찬성입니다. 대신 국가의 예산 쓰는 것도 시민단체한테 정보 공개 좀 해라. 지금 국가의 예산을 쓰는 거를 이번에 김정숙이 옷처럼 특수활동비 공개하라 이러니까 안 하잖아요. 정부는 그러면 공개 못하는 예산은 없애버려라. 특수활동비 없애라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 투명하게 쓰면서 시민단체들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 자기들은 공개 못하고 시민단체는 조금 줬으니까 뒤져보겠다. 후원금 받은 거 조사하겠다. 이러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단체 다 조사하고 그렇게 이 틀린 단체들은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부도 시민단체들에게 정부의 금고를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체 시민단체의 다도 아니고 일부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주지만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100%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옷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들 전부, 정부의 공공은행들 전부도 다 공개하는 거죠. 월급은 얼마 받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가진 땅과 빌딩은 얼마나 되는지 다 공개하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공평한 사회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